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출석 체크를 안 올려가지고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어제 잘 쉬었어? 어이구.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13명 들어왔네. 다들 잠 좀 깼나? 저기 몸 좀 풀고, 뻐근한 사람들은 좀 풀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다들 어제 뭐 했어? 특별한 거 없었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더 관련한 요 화면상에서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들 다시 한번 선생님 시선 따라서 한번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해본 다음에 우리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수행평가 1차로 해야 되는 게, 우리 혹시 블로그에 올려줬던 거 혹시 봤어? 수행평가 1차. 일단 작도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아날로그로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EPS 시간에 배웠겠지만 라인 오브 포지션 기능 있죠. 우리가 줄여서 LOP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종이 찾기가 없다. 종이 찾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LOP 기능으로 본선의 위치를 픽스를 시켜야 돼. 본선의 위치가 여기다라고 엑디스 화면상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 배웠어. 우리가 주술하는 선생님 계실 때 다 배웠어. 어떻게 배웠지? 이 LOP 기능을 사용해서 위치를 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엑디스라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게 아니지. 사실은 여기 해도에서 다 배웠잖아. 어떤 방법이 있었더라? 거리나 방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위치선을 작도할 수 있지. 근데 거리나 방위를 내가 해도상에 디바이더나 컴퍼스가 없이 거리와 방위 두 가지로 위치를 내가 본선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1번 레이더에 EBL과 VRM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근데 레이더 영상이 이렇게 막 나타났는데, 육지가 이렇게 나타났어. 뭐 본선이 어디쯤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육지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EBL과 VRM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측정을 하려면 우선
우리 배 본선에 나타난 레이더 스크린을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본선이 여기 있는데 내가 해도에 본선이 여기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배 현재 위치에서 여기가 경도 위도가 정확히 어딘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본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해도에 정확하게 이렇게 본선 위치를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요거 두 가지를 활용할 때 내가 누가 하더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여기 끝단을 잡았다고 위치를 냈는데 여기 끝단으로부터 거리가 3마일이라는 거리에 의한 방위선을 하나 냈어. 자, 요거는 거리에 의한 정정할게. 거리에 의한 방위선이 아니고 거리에 의한 위치선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를 내 나름의 위치를 잡은, 예를 들면 이게 뭐 반지름이 2마일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나는 이게 2마일이라는 지점을 여기를 잡고 확정을 시켜서 컴퍼스에 두 가지가 있겠지. 컴퍼스의 한쪽은 핀이고 한쪽은 연필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렸는데 저는 레이더 영상을 보고 여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지점이 여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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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 그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시 확인을 하더라도 내가 방금 그 위치를 냈던 그 지점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한 포인트면 좋겠다. 그래서 거리나 방위에 의한 위치선을 작도할 때, 그래서 우리 항해 기초책에 보면 현저한 물표 또는 우리 뭐 포항의 호미곶처럼 곳이라고 하는데 요 케이프가 이제 케이프 이런 명확한 포인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인지를 해야 되고, 레이더로 위치를 내더라도 그 명확한 포인트는 절대로 혼동되지 않는 명확한 점이어야 한다. 그래서 EBL과 VRM을 활용한 거리나 방위에 의한 위치선과 거리에 의한 위치선이 두 가지를 할 때 항상 명확한 포인트가 위치를 작도하기 위한 점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레이더에서 EBL과 VRM으로 위치를 낼 때는 이 포인트라고 해놓고 정작 여기 가서 아니면 액디스에서 위치를 낼 때 내가 이렇게 레이더에서 화면을 보고 옮겼는데 여기서 3마일을 측정했어. 근데 액디스에 가서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상한 요를 약간 옆에서 삐져나온 거, 여기서 2마일을 잡고 돌려버리면 본선의 실제 위치한 장소와 전혀 다른 위치선이 작도되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본선의 선위가 오차가 생겨버리면 나는 이 다음 웨이포인트를 기점으로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선이 실제로 여기 있는 포인트인데 내가 예를 들면 어선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향해야 되는데 정작 나의 위치를 이쪽으로 파악해버렸어. 그러면 이쪽으로 향하는 코스뿐만 아니라 거리에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이게 좀 중요한 지점이야. 예를 들면 이 주변에 저수심이 있어서 좀 날카로운 상태다. 에코사운드를 켜고 항해를 하지만 본선 에코사운드는 선수 부근 발버 스토브 뒤쪽에 에코사운드 시그널 센서가 있잖아. 그럼 이쪽에서 시그널 센서를 발생하기 때문에 앞쪽이나 뒤쪽 본선이 앞으로 향할 항로에 대해서는 수심을 센싱하지 못해. 그 선점만 센싱을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로를 조금만 벗어나면 저수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나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항해를 해야 되고, 항로에서 벗어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선의 위치 파악이 중요한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벗어나게 됐다. 그러면 항로로 향하려면 조금 더 우선으로 타각을 많이 써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실제 위치는 여기였어. 그렇게 되면 내가 가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사소한 것 같아서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행위 하나하나들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여기 질문 알겠지? 선생님 아시다시피 DGPS가 있어서 넘버 1, 넘버 2 두 개씩 달고 다니는데
이 작업을 왜 해야 됩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할 수가 있어. 공감한다. 100% 공감하는데, 우리가 이 배우는 이유를 조금 더 내가 한리화시킬게요. 한리화하자면, 너희들 알다시피, 연안으로 갈수록 축척 스케일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지. 대축척으로 갈수록, 자, 힘든 사람은 이렇게 외우면 된다. 대축척으로 갈수록 내가 해도에서 보는 육지나 물표가 조금 더 확대돼.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내가 보고 있는 요 육지 물표라든지 환경들이 현미경으로 더 땡긴 것처럼 더 크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위도나 경도 스케일들도 훨씬 거리가 커지겠지. 그지? 자, 그렇게 되면 내가 GPS 넘버를 보고 GPS 예를 들면 35도 10.123 이 상황일 때 내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명확하게 잘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1마일이지, 그지? 이건 0.1마일이고 또는 1케이블이라고 하는데 0.1마일을 1케이블이라고 해. 오차가 발생하면 1케이블이면 약 185m제. 185m. 1마일이 1852m니까. 이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위도에서 포인트 넘버를 잘못 읽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내가 실제로 빠르게 위치를 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선장님이 또는 본선 항해사가 도선사와 같이 브릿지 당직에 임하고 있는데 항해사 지금 본선의 위치가 정확히 넘버 1, 넘버 2 부위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다. 근데 내가 GPS 포지션 넘버 보고 숫자 포인트 끄어서 거기서 디바이더를 거리 잰 다음에 가장 가까운 위도척에 가서 현재 넘버 1, 넘버 2 부위로부터의 거리는 약 얼마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상황 대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포지션 넘버를 가지고 본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연안항해에서는 본선 주변에 있는 육지 물표 또는 육지에 있는 AIS를 첨부하고 있는 등대라든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본선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연안항에서는 특히 활용도가 높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 합리화 잘하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자.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해도 된다. 근데 미니멈 3년 동안 배 타는 동안에 3년에서 4년 정도 배를 타는 동안에 분명히 필요한 날이 온다. 쌤이 얘기했지. 한진해운 타다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범주해운이라는 한중일 컨테이너를 갔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7일에 8코트를 뛰어야 돼. 너희들 목요일날 학교 일과 마치고 위생점검하고 목장점검 있으면 되게 피곤하지. 하루 종일 수업하고 체육까지 했어. 피곤해 죽겠어 지금 이미. 근데 방에 가니까 다음날 제출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수행평가도 빨리 해야 되고 독서 시스템에 독서 감상문도 올려야 되고 저녁에는 목장점검 해야 되는데 와이셔츠 안 갈아놨고 밤을 보자니 룸메는 외출 나가고 한 명은 또 동아리 갔다.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안 나오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매우 힘들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연안항해를 대부분 해. 대항이 없다. 가장 긴 항해가 일본에서 부산 갈 때 135마일 정도, 140마일 정도 되는데 7, 8시간 정도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제법 긴 항해야. 그렇기 때문에 연안항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대항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안항해를 대부분 자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했던 지난번 시간 조금 복습 겸해서 하면서 레이더를 이용한 위치선 작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우리는 수행평가를 할 거다.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을 심어주고 졸업을 시키기 위한 게
네, 이걸 학교 목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 수행평가까지 하고 끝납니다. 이게 반영 비율이 미안합니다. 총 50%인데 50%인데 1차가 20%, 2차가 30%입니다. 그래서 2차 수행평가를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요 작업들을 개인별로 할 겁니다. 개인별로 제가 특정 지역의 해도를 우리 지난 학기 수행평가 했던 것처럼 특정 지역의 해도를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로 특정 본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가지고 위치를 작도를 하시는 거를 그려내시면 됩니다. 디바이더, 컴퍼스, 삼각자, 연필, 지우개 가지고 본선이 어디 있는지 이런 물표를 가지고 본선의 위치선을 작도하시오 라고 문제를 내겠죠 제가. 그러면 요거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20점, 20% 다만점 받으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생각하시고 한 번도 내가 연필로 내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물표를 가지고 특정 물표를 가지고 거리에 의한 위치선 두 가지를 해서 본선의 위치를 작도하시오. 이 물표와 이 물표 세 개를 가지고 두 개의 거리, 하나의 방위를 가지고 위치선을 작도하시오. 문제를 줄 수 있겠죠. 자, 3차는 이런 수행평가를 한 걸 바탕으로 팀별 평가를 칠 겁니다. 팀평가. 팀별 평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했죠. 그러면 제가 샘플로 모범 답안 또는 제가 작성한 걸 가지고 하나 드릴 겁니다. 그 드리면 그걸 가지고 ABCD 브릿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항해 당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또는 제가 드린 모범 답안을 가지고 실제로 그 위치에 가서 그 물표를 활용해서 위치를 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GPS 위치와 얼마나 오차가 발생하는가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항해 당직을 서면서 연안 항해를 하면서 타선박과의 피항 동작을 취하면서 실제로 위치를 작도하고 정확도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팀별 평가를 30%로 구별하고 시험 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동작, 그 다음에 그것을 인지하기 위한 방법, 실제로 그런 것들을 수반한 항해 당직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느껴보시고 그런 것들까지 이번 학기 하면 끝나겠죠.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거리나 방위에 의한 위치선을 작도하실 때 주의할 점, 내가 설정한 이 위치 또는 물표가 종이 에도나 이 액티스 라인 오브 포지션 NOP 기능을 활용한 포지션 픽스를 할 때 절대 혼동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을 활용해서 위치를 작도했다. 거리에 의한 위치 또는 방위 3개에 의한 위치를 작도했을 때 오차도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위치를 작도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은 제가 PDF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PDF로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 그 자료가 딴 데서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왔습니다. 항해기초책에 보면 연안 항해가 있겠죠.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알려만 드리겠습니다. 자, 5단원에 연안항법 있죠. 5단원에 연안항법 들어가시면 위치선과 위치에서 127페이지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가시면 125페이지에 보시면 방위에 의한 위치선, 중시선에 의한 위치선. 사실 중시선에 의한 위치선은 상당히 좀 드뭅니다. 저도 제대로 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관문 통과할 때 정말 그 명확하게 보이는 초록 라이트 2개, 리딩 라이트 같은 거 활용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한반도 타실 때 간만 들어오다 보면 부산항 대교 뒤쪽에 저기 특정 산 위에 보면 연두색 라이트가 2개가 낮고 높은 2개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2개를 일직선으로 봐야 본선이 항로의 중앙에서 잘 항해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중시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중시선에 의한 위치선 하나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거리에 의한 위치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협각에 의한 위치선이 있는데 협각에 의한 위치선은 저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활용도가 좀 빈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3가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거리나 방위에 의한 위치선
방위는 정확도가 거리보다 낮다고 했죠. 왜냐하면 레이더 수평 빈폭에 의해서 약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수평 빈폭의 2분의 1만큼이 오차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줄이고 더 확실한 거리에 의한 위치선을 활용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거리와 방위 두 가지에 의한 위치선을 자주 사용하고 그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게 우리가 주로 다뤄볼 내용이다 하는 점을 가지고 이제 브릿지에 들어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브릿지 켜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 끝나면 댓글 다시고 두 번째 시간 끝나면 댓글 다시고 해서 사진으로 찍어야 되니까 지금 안 되신 거 내용 정리 한번 하시고요. 거리와 방위에 의한 위치선 해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본인이 수행평가, 일자 수행평가 종이를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걸 넘어서 내가 지금 항의 중인데 관몬이라든지 부산 또는 뭐 부산 신항 쪽 아니면 인천 목포 그런 쪽 연안항해를 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GPS를 볼 정신이 없어. 숫자도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본선 좌연 또는 위안에 있는 물표를 가지고 신속하게 위치를 작동하는 방법을 나는 과연 어떻게 활용할까? 나라면 거리나 방위 두 가지 중에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위치선 작동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한 1, 2분 동안 제가 시뮬레이터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리하십시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일단 레이더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작도에 관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비추면 좀 잘 보일까요? 제가 이렇게 비추면서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작도에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삼각대가 보이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제가 작도하는 게 잘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느낌을 좀 갖고 계십시오. 레이더로 할 때는 EBL과 VRM을 막 마우스로 커서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필을 작도할 때는 조금 도구가 좀 필요하겠죠. 제가 도구만 좀 가져올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각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 연필 디바이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죠. 요즘에 그 먹을 때 이렇게 손바닥 대서 하죠. 그 다음에 지우개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항로가 전혀 안 꺼진 해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수행평가 하려고 제가 지금 많이 사놨습니다. 많이 사놨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항로가 없지만 위치를 어떻게 작도할 것인가는 제 마음이죠. 일단 연습이니까 한번 제가 임의로 잡은 다음에 임의로 물표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삐딱하긴 하죠. 이게 삐딱하긴 한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중앙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좀 삐딱하긴 한데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느낌을 아시겠죠? 이렇게도 한번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필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연필 잡으시고,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해도의 위치를 낸다라는 것은, 자, 이게 해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자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특정 물표로부터의 거리와 방위를 측정했다라는 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내가 레이더에서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거리와 방위 두 가지 정보를 이미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레이더 영상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본선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육지들을 가지고 내가 특정 물표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방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했고, 그 측정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게 엑디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을 하시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선이 이 항로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것을 나는 지금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점이 본선의 위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레이더에서 본선의 위치선을 하나 작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나요? 시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시하도라는 섬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화면이 좀 흔들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한번 빼볼게요. 봅시다. 지금 보시면 시하도라는 섬이 있죠. 시하도에 보면 아주 감사하게도 AIS가 있습니다. AIS가 있다는 건 레이더에서 봤을 때 이 점에서부터 시그널을 내가 확인할 수 있죠. 명확하게 AIS라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AIS 포인트에다가 기점을 두고 중심점을 둔 다음에 거리를 측정했더니 그 거리가 얼마였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거 이 스케일을 좀 잘 못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34도 42분이죠. 34도 42분. 그러면 이 42분이라는 위치에서 43으로 가게 되면 그 거리가 1마일이니까 이게 1852m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 42분 스케일에서 45분까지 나눠놨죠. 나눠놨으니까 요 세 개가 하나, 둘, 셋 각각이 1마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1마일이 되겠죠. 네. 요거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데다 스케일 끄면 본선의 위치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하도로부터 본선의 위치를 거리에 의한 위치선을 하나 쟀는데 1마일짜리가 나왔다. 자, 그러면 시하도 AIS를 난 포인트로 집어서 1마일짜리 거리에 의한 위치선을 하나 작도하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시하도를 기준으로 한 거리에 의한 위치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위치선, 네. 거리에 의한 위치선입니다. 근데 이 거리는 저는 시하도 AIS로부터 1마일에 해당되는 위치선을 잡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변의 물표를 살펴보니까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포 주광리에 있는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를 레이더 영상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끝단을 봤어요. 끝단 같은 애들 아주 쓰기가 좋죠. 자, 그래서 이 끝단으로부터의 방위선을 측정을 했더니, 방위는 제가 지금 두 손으로 좀 하기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자, 방위를 측정을 했는데, 방위는 제가 지금 미리 알아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각도에 해당되는 방위선을 하나 작도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얼마인지는 봐야 되겠죠? 이 각도 얼마인지 볼 때 경도선을 그대로 쓰시라고 했죠. 자, 이 선을 요 포인트 있죠? 지금 삼각자의 요 부분을 저는 각도로 측정했죠. 위치선으로. 그러면 이것이 가장 가까운 경도선으로 이동했을 때 만나는 경도를 읽어주면 되는데, 이 십자 포인트와 경도선이 만나는 점, 지금 수평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시 이 십자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경도선이 여기죠. 이 경도선과 만나는 점으로 그대로 이동을 하시면, 자, 이동했죠. 경도선과 지금 십자 포인트가 만났습니다. 읽으시면 몇 도입니까? 자, 여기가 360도니까 350, 340, 330이죠. 그러면 이 끝단으로부터 위치선이 각도가 몇 도인지를 읽으려면 요 각도를 읽어야 되죠. 이 각도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요 각도니까 270도보다는 위쪽에 있죠. 자, 그러면 270도보다 큰 각도인 290도와 280도 사이를 읽으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각도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280, 5, 6, 7, 8 288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주광리 육지 끝단에 있는 요 육지 영상으로부터 288도짜리 위치선을 작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포인트를 대시면 나는 요렇게 방위에 의한 위치선 하나 작도하신 거죠. 그러면 본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방위에 의한 위치선이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거리랑 방위 중에 어떤 것이 더 정확도가 높다고 했었죠? 거리가 높습니다. 거리. 방위는 거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와 방위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거리에 의한 위치선을 작도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위가 1번이고 얘는 2번입니다. 사실 거리와 방위 두 가지 가지고 위치를 좀 내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한 두세 개 정도를 충분히 활용할 겁니다. 거리 두 개라면 그래도 좀 나은데, 거리 하나, 방위 하나 좀 위험하죠. 거리 세 개 오케이. 그 다음에 방위 세 개 그래도 괜찮은데, 방위 두 개 안 됩니다. 웬만하면 거리를 활용하셨다면 최소 방위 두 개 더, 그 다음에 거리 두 개는 오케이, 거리 세 개도 오케이. 근데 방위 두 개 안 돼. 방위 두 개라면 거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위 세 개밖에 활용할 수 없다. 거리를 절대로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정도도 사용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나가보면 이번 시간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자, 다음 시간 시뮬레이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휴암도의 요 끝에 있는 요 등대를 내가 정확히 관측했어요. 마침 육지 끝단에 있죠. 자, 여기를 포인트로 잡고 거리에 위치선을 작도했더니 그 거리가 얼마나 남았냐.
디바이더로 저기 컴퍼스를 봅시다. 자, 임의적이지만 자, 요 정도로 관측을 했어요. 이 휴암도 끝에 있는 등대로부터 거리를 관측하여 디바이더로 이제 컴퍼스로 가져가 보니 약 얼마입니까? 약 2마일. 숫자가 이쁘네요. 2마일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거리와 위치선을 작도하십시오. 얘 좀 더 해도 되겠죠? 네,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면 분명히 똑같은 포인트를 사용해 놓고 위치선이 살짝 뗐는데 두 개가 달라져 버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했던 그 포인트 그대로 끄셔야겠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확정된 위치가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 세 가지가 만나는 점이 되겠죠.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 두 개와 방위 하나로 위치선을 작도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건데요. 이 정도로 하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사진으로 댓글 다시고 쌤이 저기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시뮬레이터에서 거리 방위 작도하는 방법 한번 실습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연필은 항상 뭘 사용해야 된다? 네, 사비를 사용하시고요. 저 예전에 2B 연필 저기 브릿지에 놓고 쓰다가 선장님이 바로 연필 반으로 부쉈습니다. 분노를 하셨는데 다행히 뭐 욕도 좀 먹고 하여튼 4B 연필로 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알아들으시겠죠?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뮬레이터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바로 정리하신 다음에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